으로 넘어왔는데 여론조사 특집 1시간 내내 여론조사만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각 지역 언론사 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고공지를 한번 해볼까요? 문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문 대통령 지지율은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나온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 와. 박수 한치수 해봐 박수. 이게 전주보다 6포인트 올라갔고요. 그 전날 나왔던 리얼미터의 목요일 나왔던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 52.5%. 50%가 남았네. 그러니까 지금 55%인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방역 잘했냐고 대구 시민한테 물어봐도 70-80% 나옵니다. 당연하죠. 네.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선거에 이용해 먹을 생각은 없어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 근데 조중동하고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연차로는요. 문 대통령이 4년 차이거든요. 아직 3년을 꽉 채우지도 않았지만 4년 차인데 지지율 55%는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중도층에서 그리고 50대 60대에서 그러니까 잘한다고 대답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는 건 저는 이건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언론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들이 막지 못했던 그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것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던데 정말일까라고 의심하고 있던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방으로 야 우리 좀 도와줘라 하는 이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봤던 그 보도들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의견을 바꾼 게 많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유튜브지만 예를 들어 좀 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잘해? 누가? 이런 식의 악플 달고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멘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 못해야 되고 막 못하고 막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해야 되고 사실 이놈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19가 막 확산돼야 되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멘붕이 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한참 안 도와주던 언론도 지금 그걸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이런 1인 미디어 포함 언론들이 보도가 되면서 진짜 문재인 정부 잘하는구나. 내가 전에 말했죠. 트럼프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게임 끝났다고. 저쪽 세력들한테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으로 끄는 거예요. 누가 잘해? 지금 문재양 바이러스에 막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은요, 여러분들 그냥 55% 나와서 좀 넘나 보네가 아니라 이거는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권영진이 이 지원해야 되는 걸 안 해주는 것도 사실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다 그게 문재인 덕분이 될까봐 함부로 지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집권 3년 차 넘어간 그 정권이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김영삼 때 한번 아마 이런 적이 있긴 했을 거예요. 제가 한 2월 말경에 아마 제가 새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와중에서 문 대통령님께서 잘 못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요.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반사적으로.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다가 이제 언론에서도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잘하고 있는 이거를. 아니 지금 세계 정상 20명이 청와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대통령님 무슨 말씀하신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욕을 하기 힘드니까 정말 재수없다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푸나님 말씀대로 이런 데 들어와서 너무 잘해서 재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너무 잘해서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김부겸 의원 거기다 달걀 던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멘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큰 거는 저는 이 지지율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최소한 총선까지는. 올라가지 더.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60%는 올라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냐면 언론이
또 다른 뭔가를 만들 거거든요. 아, 또 박스권? 그렇죠. 또 박스권. 그렇죠. 뭐 아 50% 박스권. 박스권을 만들 답답하다. 수도 50에서 60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또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끄집고 와가지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또 프레임 만들어서 또 씌우려고 할 거거든요. 이 사람도 보면 의사나 변호사 치고는 음모론이 너무 많아. 그냥 가.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이 기분 한참 좋은데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70%가 넘을 거 아니 그 현실적으로 말해야지. 이게요. 이게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근데 2018년 11월 달 마지막 주가 53%였어요. 그 취임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018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79%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아까 말한 오늘 55% 나왔죠. 갤럽 기준이에요. 이거는 55% 나왔는데 요게 4년 차에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는요. 박근혜도 비슷한 시기에 지지율이 30%가 안 됐어요. 4년 차에. 그러니까 40%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는 이제 탄핵 그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명박이나 이런 그 흐름들을 쭉 보면 55%는 4년차 지지율로는 가장 역대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 문제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정 지지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본 베이스에 잘하건 못하건 지지하는 세력. 여기 박근혜한테는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있었고 그 세력이 지금도 과학이다 할 정도로 무슨 여론조사만 하면 30%가 견고하게 반대해버리잖아요. 또는 찬성을 하거나. 나머지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마지노선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지지율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문 대통령 지지율 콘크리트가 40%야. 막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이 막 그 난동을 쳤을 때는 40%까지는 떨어져요.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가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55%가 올라갔는데 요 말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동일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55%가 다 민주당을 찍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당락을 좌우하는 뭐 등등의 그 어떤 상황들일 때 1%, 2%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민주당한테는 선거가 이제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래통합당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미래통합당이 쟤들한테 의석을 더 많이 줬을 때 뭔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의 공천을 봐도 그렇지만 저것들은 뭘 해줘도 안 되겠구나라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지지자들이 흥이 나야 되는데 정말로 지지자들이 흥이 나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빨리 선거만 와라. 우리 투표근을 키우고 있을 테니까 선거만 와라. 이러고 있는 지지층하고 그게 아니고 황교안이라든지 그쪽 공천을 보면서 이러고 있는 지지층하고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고 선거장에 나가는 사람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호재고 정말 이렇게 이문덕이라는 말밖에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나쁘게 하는 게 제가 권영진 시장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권영진 시장이 그 돈을 지급한다는 거 있잖아요. 50%를 온누리 상품으로 지급한다고 정했어요 지금. 그쪽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시의원들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야. 근데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시장밖에 없어요. 그 60% 이상 써야지만 환급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리고 나중에 욕 먹는 것은 나라가 줘서 결국은 왜냐면 나라가 이것밖에 안 줬다고 욕 먹는 거야. 누가 먹겠어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또. 그 와중에도 오늘 중앙일보에서 또 뭐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뭐 갈취했다는 식으로 기사 나오고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봐봐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왜 지지하느냐 물었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해서 56%.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 보통 6%.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다음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때문에 3% 이런 순이거든요.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56인데 부정평가자들 답은 이거예요.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미통당이나 조중동의 가짜 뉴스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해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인 거고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24%라 그러는데 요거는 사실 권영진이나 미래통합당 쪽에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2%. 이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0%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어쨌건 지금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갤럽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37, 미래통합당이 22, 정의당 5, 국민의당 4, 무당층 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얼미터로 가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52.5니까 대략 비슷하죠. 갤럽이나 하루 차이에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그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45%예요. 당 지지율이 선거가 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29.8, 30%. 그리고 이게 처음에 35%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했던 말 거짓말, 또 공천 난맥, 황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민주당은 45% 정도 올라가 버려. 15.2%면요 선거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 선거를 한다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각 여러 당이 있고 투표율 변수를 감안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5% 나왔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대 때 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정확도가 꽤 높은 여론조사라고 하면 지금 15% 차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수도권은 전면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주 특수한 지역 빼고는. 거기다 그 45%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로는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역대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비례 그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게 38%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항상 덩치가 큰 정당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못해도 뭐 45% 50%는 받았겠지. 못해도 한 40%는 받았으니까 그 정도 덩치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민주당 역사에서 최고 득표는 38%가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45%가 나온다는 건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지금 문 대통령이 40%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렇죠. 40.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안 찍었던 사람의 15% 이상을 지금 지지층으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지지율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존재, 심리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찍은 대통령은 잘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찍었던 대통령은 안 되길 바래요.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맞아요. 가면 갈수록 봐. 내가 안 찍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덧 문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 지지를 끌어가는 측면이 있죠. 어차피 정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언론에 좋게 비치지 않아요. 잘해도 지지고 볶고 예를 들면 지금 비례 관련한 뭐 논란이 있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양비론으로 말해버리죠.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말해버리죠. 정당을 좋게 표현해주는 언론은 사실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20일도 안 남겨두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쫄고 있고 불안하고 막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황교안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라면 그런가? 안 육포 먹잖아요. 먹고 자서 육포. 통성기도 때문에 그런 거 육포가 아닐까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인데 유포가 짜고 해가지고 물 많이 먹어야 돼요. 맥주랑 먹나? 부어. 아 나 진짜 에이. 재미없는 개그 좀 네, 참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라. 나무 관세음보살 아멘. 나무잡이 조합을 어쨌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는 그 기쁨이 있네요. 끊임없이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지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총선을 코앞에 두고 그냥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복덩어리일 것 같아. 문 대통령 복덩어리지. 실제로 어떤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는 이제 개파가 없어졌다. 그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에 개파가 없어요. 있잖아요 금태섭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파가 아니고 개파고 개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조중동이 그런 식이에요. 친문 후보들은 다
뭐 전략 공천됐다 이렇게 보도를 내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는 개파가 없는데요. 그리고 친문이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이 떨어진 이야기는 안 하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떨어졌는데 왜 청와대 출신들이나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제 아예 이 독재 권력으로 개파를 다 없애버렸네 이런 식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훌륭한 방송만 보니까 혈압이 안 쌓이실 텐데요. 정상적으로 YTN만 봐도 저쪽 패널로 나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버려요. 힘으로 눌렸다고 하는 거죠 개파를. 그러니까 아까 하잔 말 있죠. 그 내가 어제 한 방송에서 저쪽 패널이 한 말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얼마나 낡은 논평인지 모르는데 문 대통령 취임 4년 차는요. 대통령 취임 4년 차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 되게 돼 있다는 거야.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훨씬 미래통합당 지지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을 또는 민주당을 까기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다시 가장 점수가 후하게 나온다는 리얼미터가 2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를. 이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교훈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다. 일부 특정 지역구 몇 개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이따가 뭐 다시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후보자를 알고 찍는 투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 투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그렇다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근데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에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민주당 후보 찍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정치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의 결과는 결국 선거에서 이제 투표로 하는 행위로 이제 귀결되는 건데 그 투표 행위는 이성적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4년 내내 5년 내내 굉장히 많은 이야기 끝에 결국에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 꼴보기 싫어서 지켜주고 싶어서 불쌍하니까 이런 몇 가지 이유로 그냥 딱 하나로 그냥 은축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해도 너무 하는 거죠. 정책이 없어도 괜찮아. 뭐 공천 논란 그게 괜찮아. 그런데 뭔가 일을 하는 듯한 뭔가 내부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은 그래도 좀 뭔가 들을만하구나 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미래통합당한테 좀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승민이나 원래는 홍준표가 나갔던 사람을 해가지고 흥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흥행이 하나도 이슈가 안 돼요. 재미도 없고 아무런 그 정책도 없고 정책은 있지 민보론 빼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한당이 생기면서 이렇게 언제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지지율이 앞서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방심하고 오만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미한당이 생기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선거만 지나면 제1당이 될 것처럼 취해가지고 뭐 문재인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둥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둥 오히려 오만과 그 방심하고 오만해져 버리는 게 미통당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례당이 이렇게 우리 여당 계열 비례당도 생기고 이 부분이 동일해지고 말 그대로 제1당이 된다는 그 야욕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 여론조사는 그냥 추세를 보면 되거든요. 추세. 그러니까 이 추세를 이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도 안 되고 경제가 폭망했다라는 프레임, 코로나 대응 못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사실 자신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케이스거든요. 그쵸. 왜? 내가 거짓말로 선동을 했어. 중국 왜 안 막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지금도 얘네들이 붙잡고 있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 중요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 보면 지금도 마스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게 마스크를 사려고 200~300m 줄을 늘어서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동네 약국에 그렇게 줄 많이 안 서 있거든요. 안 서 있어요. 200~300m는 안 돼.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처럼 보이려고 엄청 노력해. 지금 중국발 입국 금지는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공격이 하나도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회군을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해야 돼 그러면은 무한정? 국민들이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야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거지. 일주일에 2개씩만 써라 하잖아요. 2개씩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면 사람들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라도 마스크를 받아가긴 합니다만 지금 주위에서 마스크 없어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없잖아. 네. 초반에는 우왕좌왕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스템이 체계가 안 잡혔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갖고 이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마스크를 아직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했냐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가 없어서 의료진이 커피 필터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의료진이. 의료진이. 역시 커피의 나라답네요. 그리고 대구도 지금 마스크 줄 안 서요. 그러니까. 약국에 바로 들어가면 4시 들어가면 다 말 있어요. 그대로 초기에 정말 욕을 먹더라도 한정된 자원을 조절해서 분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막 초기에 뭐 마스크 의료진이 마스크를 풍부하게 못 쓴다고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니 그럼 아껴 써야지 의료진도 아껴 쓰고 하니까 온 국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마스크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미통당밖에 없어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등록하러 가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못한 이탈리아 같은 유럽 선진국들이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커피 필터 지금 입에 대고 환자를 보고 있어요. 의료진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아직도 마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말 무슨 아이언맨 마스크 사러 갔나 이 새끼들. 네, 지금 그 민주당 지지율 뭐 이야기 나오고 하는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민주당 지지율 45% 나오고 통합당 29.8 나온 여론조사 이게 1,500명 샘플이에요. 오. 굉장히 큰 여론조사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잠깐 알려드릴 게 비례정당 투표에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8.9, 미래한국당이 28, 그리고 열린민주당 11.6, 정의당 5.4, 국민의당 4.9 이런 정도니까 나머지는 다 3% 미만인데요. 1,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다른 조사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거기 방금 말씀해 주신 숫자에서 딱 귀에 꽂혔던 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28.9%, 열린민주당 11.6%가 합치면 40%가 조금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했던 38%라는 그 최대 기록에 비해서 2% 포인트가 더 높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제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사람만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이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나 정의당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흡수해서 이 숫자가 더 커질 거거든요. 예. 전반적인 숫자가.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선거에 개입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젠다 하나 딱 남아있는 코로나19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흐름대로 가버리고 있는 전혀 프레임이 안 걸리고 있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